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발생한 대규모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.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국들 모두의 걱정거리이기도 했습니다. 해양 방류의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방류는 안 된다는 것이 한결같은 입장인데 이미 일본은 2021년 4월이었죠. 방류 결정을 공식한 바 있습니다. 최근 일본이 올해 봄이나 여름쯤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그 시점을 밝혔습니다. 현재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민사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변영철 변호사 모셨습니다. 예,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예. 우리 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. 지금 2주 전 5번째 재판에 열렸고 2년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은 왜 도쿄전력인가라는 부분이거든요. 간단하게 지금까지 상황을 잠깐 정리해 주시죠. 예. 2년 전에 그 일본 도쿄전력 측에서 해양에 이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예. 당시 정부에서 이 원전 오염수는 방사능 물질이라는 데서는 뭐 다툼이 없는데 네. 이것을 그렇게 장기간 뭐 100만 톤 이상의 양을 방류하겠다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시민단체 측에서 이런 소송이 가능하겠냐고 이제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건 충분히 뭐 헤이그 송달 협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. 그걸 통해서 일본 대법원을 통해서 소장을 송달시키면 네.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. 그렇게 해서 소송이 제기되게 된 겁니다. 헤이그 협약에 의해서 지금 우리 부산지방법원에서 예. 재판이 진행되는 거고요. 그렇습니다. 그 도쿄전력이 그랬다는 것은 원전 오염수가 그 원전 사고가 났을 당시에 원전 전기에 대한 책임이 도쿄전력에 있기 때문에 도쿄전력을 상대로 한 겁니다. 도쿄전력이 원전을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. 그중에 하나가 후쿠시마 원전입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도쿄전력을 한 거고요. 재판부에 우리 측 전문가 의견을 제출을 했고요. 재판부가 사실 조회로 채택을 하느냐, 예.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 측에서 전문가 한 내용은 뭡니까?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. 예. 그 신청한 내용은 원전 오염수를 방류를 하면 해류를 통해서 한국의 그 영해 그리고 그 더 넘어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네. 그 지금 계획은 뭐 124만 톤을 30년간을 방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. 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은 아직 그 천연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 연구 개발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예. 이게 계속 이렇게 오염이 됐을 때 또 네. 거기에서 어떤 어류나 조류, 폐류 이런 것들이 오염이 되면 그것을 섭취하는 우리 국민, 부산 시민들에게 어떤 인체 유해성이 생길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배타적 경제 수역 그리고 우리 영해 쪽에 유해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는 건데 그렇죠. 독일하고 중국에서도 지금 오염수 관련된 자료를 내놨는데 예. 해외에서도 이런 비슷한 소송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? 관련 소송들이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까? 지금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헬머홀츠 연구소는 2011년에 그 후쿠시마 대지진이 났을 때 그 직후에 예. 그때 이미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오염수가 폭발을 했기 때문에 네네. 밖으로 버려졌단 말이에요. 그 상황에서 세슘 137이 어느 정도로 태평양에 어느 속도로 분포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한 연구 결과입니다. 2012년에 벌써 했었어요. 독일에서. 벌써 뭐 10년 넘었네요. 근데 자기들은 상관도 없잖아요. 사실 예, 독일이 예. 어떻게 보면은. 근데 그걸 이제 연구를 다 한 거예요. 그게 최고의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. 그런 시뮬레이션은 그 추적자라고 하는데. 예.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칭화대 연구에서 이제 이 연구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2021년에 네. 그 삼중수소를 표지 모델을 해서 네. 이 삼중수소가 왜 삼중수소를 했냐면 지금 도쿄전력 일본 입장은 원전 오염수를 다 원전 오염수에 있는 방사능 물질을 걸러내서 예. 쉽게 말해서 이제 거름막 같은 거로 이렇게 걸러내서 네. 방류하면 깨끗하지 않냐 이런 논리거든요. 근데 자기들이
그 주장 속에서도 그래도 삼중수소는 못 걸러내는 거예요. 네네. 이론적으로 전혀 못 걸리기 때문에 중국 칭화대 연구소가 삼중수소는 못 걸러내는 게 이거는 어떤 분포로 어떤 속도로 퍼지느냐를 연구를 한 겁니다. 그것은 결국은 유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없다.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그러면은 그 재판부가 과연 우리 측에서 준비한 자료를 얼마나 인정을 해주느냐, 그리고 또 일본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반박자를 낼 텐데 여기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십니까? 지금 소송에서 일본 동경전력의 입장은 뭐냐면 안전하다는 주장을 합니다. 다 괜찮다. 걸러낼 수 있다. 안전하다. 그리고 삼중수소는 엄청나게 물에 희석시켜서 예. 내보내면 그리고 장기간 이렇게 내보내면 괜찮다. 이런 주장만 합니다. 그냥 예. 하고 예. 자료는 그러니까 이 뭐 몇 톤을 어느 정도 방사능 물질이 어떤 게 들어있는지 예. 그리고 또 뭐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는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그래요. 그냥 안전하다. 그러니까 일정한 그 전혀 오염수를 갖다가 실제 실험을 했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. 수치상으로 입증된 부분이 없다는 거죠. 객관적 데이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위험하다는 걸 당신들이 입장해라 이런 입장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지금 방류 규모가 아까 124만 톤에 가깝고 지금 우리 측의 이 변론 재판이 진행되면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? 지금 뭐 어제 며칠 전에 언론에 보면 이제 7월로 연기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. 예. 그러면 지금 재판을 사실 2년을 했는데 네. 1년 반 이상은 뭐 송달하는데 시간을 다 보냈고 실제 이제 뭐 재판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예, 재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예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지금 이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어떤 배상 책임이라든지 이런 걸 물을 수 있지만 방류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? 방류를 금지하여 달라는 청구입니다. 그러면 이긴다면 금지할 수 있는 거고요. 효력이 생기는 겁니까? 그렇죠. 근데 이제 방류를 하게 되면 강제 집행하는 방법으로 이 방류 금지 판결을 위반하는 거잖아요. 그 위반할 때마다 매일 뭐 1,000만 원씩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그런 간접 강제 구체적으로. 방식으로 예. 다시 이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소송만 이겨낸다면은 그러면은 그렇죠. 실질적으로는 금지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된다는 거 봐야 자기들도 되겠군요. 돈이 그렇게 내야 된다면 알겠습니다. 말씀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. 우리 측의 정부 측 대응도 좀 아쉬워요. 근데 나선 게 없잖아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 상관없는 일본, 중국, 별 상관없는 독일. 중국과 예. 독일 연구소들을 그렇게 예.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연구 알겠습니다. 자체가 없는 실정입니다. 정부 말씀- 대응도 없고요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예. 변영철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.